90분 정도 해서 진행할 건데요. 이 줄라시컬 패틀리즘이라고 제목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책 제목도 좀 어렵고 또 뭐 보도 듣도 못 하던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그 지지의 그 포텐 불상술이에요. 그거는 그 이제 팔자술 그 실전 통변기의 가장 그 최고봉이에요. 가장 고급 이론이에요. 가장 고급 이론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베이스에서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잘하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아주 팔자술의 고급 지식을 여러분 아주 수월하게 들을 수 있고 독학이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강의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강의가 이제 붐이 일어야 되는데 제 강의는 붐이 잘 일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들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이번에 저는 원래 직계 문화전만 32회까지 배출했습니다. 문화들로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대중을 좀 지향한다라는 그런 연금도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올해부터 이제 역술인 협회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2, 4분기부터 제가 아마 단독으로 강의하게 될 겁니다. 종래 역술인 협회라는 게 역술인 협회뿐만 아니라 역술계 전체가 팔자학의 원칙이 없고 텍스트가 없고 원리 원칙이 없다 보니까 난삽해요. 그래서 뭐 여기 배우고 저기 배우고 또 어느 날 여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도서에 가서 배우고 또 저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배우고 그래서 십수년 배워도 뭐 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가면 저기 옳다고 여기 가면 여기 옳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다. 제가 학교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했는데 거기도 문제가 가르칠 놈이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뭐 분명지책으로 뭐 어쨌든 역술인 협회가 있으니까 역술인 협회 배분산 회장하고 제가 만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팔자학 전체 베이스를 오래 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배운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잘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주 1회 강의만 하게 되는데 제가 딱 한 번 하는 아주 대규모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이 이렇게 이제 조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번지는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뭐 하나 과목들이 많지만 요건 좀 색다르고 지지술인데 그냥 실전에서 잘 쓰는 통변기니까 그 다음에 물상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넓은데 우리 동물 생태를 가지고 물상 추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써먹으려면은 팔자를 나중에 딱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의 형태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제 직관이 이제 고도화된 단계가 이제 나타나요. 이거 보니까 참수리가 토끼를 이렇게 탁 채간다. 그런데 토끼는 며느리야. 참수리는 뭐 시아버지다. 그럼 그 시아버지 때문에 며느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금방 알 수 있도록 도해를 곁들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간지 전체를 다 동문북상으로 원래 36분편 텍스트가 있는데 자, 자축합이 있어요. 자축합.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면은 모든 지지와의 관계가 다 목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충, 회합, 파해 다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께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수업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설정됐구나라는 것을 끝날 때쯤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보고 듣는 대로 자기 깜냥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자축. 자, 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자축합부터 자, 36금수의 자는 원래 그 12지지에 각각 한 마리씩 동물들을 배속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12생초라 그래요. 12생초.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어휘를 정확하게 구사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12마리 그 12지지에 각각 동물 한 마리씩 그 배속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 12마리 동물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이에요. 12생초라 그래요. 그런데 민속이나 예전부터 각각 지지에는 3마리씩 동물을 배속해서 그 사람의 식목과 발달을 다 보았어요. 그게 이제 건데 그걸 12 곱하기 3하면 뭐야? 36이죠, 그죠? 그러니까 36 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6 금수 동물들만 있지 그게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배속된 동물들만 있지 특별한 게 없다. 오행대이라는 책에 보면 36 금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금수도 있고 또 벌레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배속시켰는지 그 뜻이 아주 심오해요. 근데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는 이제 뭐 격국용신이니 그 다음에 뭐 억구용신이니 뭐 조우용신이니 그 다음에 상신이 이런 체계와 관계없이 지금 물상만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저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수에는 지하고 박지하고 제비 이렇게 배속되어 있어요. 왜 이 3마리를 이렇게 배속했느냐? 자수는 반응 반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날 11시부터 자정에서 1시까지가 우리가 자시잖아요. 그죠? 요때가 가장 음의 기운이 성숙할 때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의 속성도 있고 양의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쥐띠가 왔다. 쥐띠가 오면은 이거는 성격이 좀 이상한 친구예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기 쥐띠도 있을 거예요. 쥐띠가 선생한테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의 정말 충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믿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 게 아니라 뭉쳐가지고 자 우리가 속담 중에 박지에 뭐라 그래? 편복지요. 두 마음. 박지가 어떻게 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우리 뭐 철새 정치인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박지 공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지혜롭기도 한 거지. 이솝우화에서는 굉장히 그 박쥐 지혜롭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쥐는 쥐굴에서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한 곳으로 쭉 안 가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신중하게 살핀단 말이에요. 쥐가. 마음이 굉장히. 그 현대사회에서는 집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안 믿어준다고 그런 말 해봤자 그 사람이 그 진심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굉장히 충실하고 선생님 좀 영원히 잡히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딴 선생한테 가서 배우고 있어요. 내 주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하는 사람들은 저거 뭐 인간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팔자 가르치는 선생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저 새끼 기껏 가르쳤더니 뒤통수 맞았다고 고래고래 하고 그 팔자를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쥐는 축하고 합을 하잖아요. 그죠? 소하고 합을 하잖아요. 그죠? 쥐하고 소하고는 굉장히 다정한 합을 이루어요. 원래 쥐하고 소는 궁합이 좋아요. 뭐 좌충 육하 말았다. 오미 예를 들어서 자축, 그 다음에 뭐야? 인, 해죠.
그럼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뭐 궁합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36금수로 적용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근데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왜 합합니까? 범이 말이죠. 멧돼지를 보면 쏨새같이 쫓아간다. 왜 그게 나한테 뭐야? 밥이잖아, 그죠? 식록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확 달려가가지고 붙는 게 그게 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 돼지는 먹힐 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자, 한번 사주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에? 자, 정, 해, 인. 이렇게 있다. 자, 이거는 뭐야? 엄마지? 자, 여자 사주라고 하자. 어머니는 뭐예요? 어미잖아. 그 다음에 이건 누구야? 남편이잖아. 남편은 뭐야? 멧돼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엄마가 남편을 어떻게 했겠어요?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그 남편이 장모를 굉장히 싫어해요. 장모하고 못 산다고. 그래서 장모 때문에 헤어져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 장모가 야, 걔 괜찮다. 저거 빨리 잡아와야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잡아가지고 결국은 막상 결혼시키고 나서는 장모하고 살가 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부직이라고 해요. 합한 다음에 뭐야? 아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해는 뭐야? 합되기도 하고 인해 뭐야? 파. 인해 파예요. 인해 파. 아시겠어요? 자, 인해 합이다, 인해 파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가르치는 선생은 제가 이제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응?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을 시부려 대고 그 다음에 뭐 결국은 답이 안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자축에는 그렇지 않다. 자, 우리 거기 이제 그림을 한번 딱 보세요. 이제 앞으로 자축합이 나오면 여기 그림이 탁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하고 지금 소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60페이지. 60페이지. 지하고 소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나란히 앉아가지고 둘이서 뭐 담소 나누고 있지? 12생초에서 우리가 지가 1등 했잖아요. 불가연설에서. 어떻게 1등 했어? 소 등에 올라타가지고 뛰어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고 소하고는 괜찮은 궁합이에요. 근데 누가 더 이익을 봤어요? 지가 이익을 봤지. 그러니까 지가 참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남자야. 남자 사주예요. 자, 이게 누구예요? 자기 처죠? 그렇잖아, 무자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더 쉽게 가르쳐줘야 되나? 네?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더 쉽게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잖아요, 진짜. 자, 이거는 소지소, 그지? 내 와이프는 지죠? 내 와이프가 벌써 두 마음이야.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내 와이프가 두 마음인데 이 와이프가 누구를 좋아하겠냐고? 얘를 좋아해요. 얘를. 쏘하고 쏘잖아요. 이거 뭐야? 겁재잖아. 그러니까 딴 놈을 좋아하는 거예요. 딴 놈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포태라는 게 나와. 포태. 개수는 있잖아. 개수는 축이 뭐냐면 관대예요. 관대. 아시겠죠? 대. 관대가 뭐야? 옷 입는 물상이잖아요. 옷. 그죠? 나는 내 와이프하고 살아가지고 와이프가 싫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이 와이프를 보면 당신은 너무 예쁘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다.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자다. 이러면서 뭘 사줘? 이 자식은 항상 옷을 사줘요. 관대 물상이라니까. 개수가 축을 보면 관대라고. 여러분 12운성에 보면은 개수, 축 보면 이게 관대예요. 관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옷을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백발백중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우리 와이프, 내 사주가 이런데 우리 와이프는 안 그런데요. 그건 아저씨 얘기고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명리에서는 내 부인이 매간남자와 정통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 와이프가 매간남자하고 정통하면 와이프한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감사합니다까지는 또 뭐 감사합니다야. 뻔뻔하게 당신 내가 외간남자로 소통하니까 당신 덕분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모르게 해라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자 제국에 문제가 생기면은 돈이 깨지거나 그다음 뭐야 건강이 깨지거나 자 제가 나간다고 하자. 자 잘 봐요. 이런 걸 이제 입고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축을 미로 충했다. 그러면 요 지가 이쪽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입고. 자, 수는 어디로 입고돼? 진으로 입고되지? 네. 근데 자수는 축으로 입고돼요. 자수는 북고라 그래요. 그래서 북고. 그럼 툭 들어가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제? 어떤 녀석 나타나겠어?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어떻게 되겠어? 입고 묻혀버렸잖아, 그죠? 돈 묻히거나 아니면은 자수는 팔자의 재는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확 잃어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얻어서 환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야? 처가 어떻게 되겠어? 딴 놈한테 갚버리거나 셋 중에 하나 나타난다. 그 물상 대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은 암에 걸릴래요? 아니면 전 재산을 잃을래요? 아니면 처가 그냥 바람나갈까요? 하고 셋 중에 뭘 택하실래요? 아니 뭘 택하시겠냐고. 재산은 나중에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재산을. 예. 근데 선생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그게 팔자라는 겁니다. 수업이 좀 강력한 수업 아닌가 이거? 이거 참 여러분 참 럭키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자축 이러면은, 이 책만 읽고 뭐, 책 보니까 다 알겠어요 하는 우리 제자들도 있어요. 참, 웃긴 놈들이에요. 책 보고 지가 안 게 뭐 있어요. 뭐, 지하고 소하고 앉아있는 그림밖에 더 봤어요, 자기가. 친하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다 글자 그림인데, 쥐가 어디에 있냐면은, 쥐 구멍에 이렇게 있죠? 쥐 구멍. 시궁창에 있잖아. 시궁창에서 이제 나왔잖아. 그죠? 네. 지가. 원래 이 자축 물상이라는 것 자체는, 자축한 물상이라는 것 자체는, 시궁창의 지예요. 시궁창의 지. 시궁창의 지라는 것은, 이 지는 자수지, 그지? 축토는 우리가 동물로 하면 소지만은, 다른 물상으로 할 땐 시궁창이죠. 그죠? 네. 시궁창의 지가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시궁창의 지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지는 시궁창에 있을 때가 참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도시지가 행복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도시지 시골지 얘기 있잖아, 우리. 네. 그치? 지는 시궁창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축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얘가 좋다고, 얘가. 와이프가. 아시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팔자에서, 자, 이제 아주 실전 스킬에서는, 선생이 이제 어떻게 이제 딱 보냐면은, 자, 무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다른 글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 사람이 소띠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자수는 여기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죠. 축토. 네. 그런데 바람을 잘 필 수 있겠어, 못 피겠어요?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못 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장벽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장벽이. 유라는 장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유라는 장벽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 하지 말고 그런 거죠. 자, 이제 하려면은, 뭘 하지 말고, 묘 합시다. 묘. 그러면, 요 묘는 뭐예요? 관이지? 그렇잖아요, 그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식이죠? 네. 이 자식이 자축합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여자를. 아, 엄마 어디가? 막 이러면서. 아시겠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유년도에 이 여자가 가출해요. 툭 치면 어떻게 돼? 장벽이 제거됐지? 그러면서 가는 거야. 아니, 유년도하고 우리 내 집사람이 집 나간 거고 뭔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단 말이에요. 유년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기 들으면 아는데 실전에서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팔자를 다 치명적인 그 사람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거를 모두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각 글자가 딱딱딱딱 그게 형상된 글자를 찾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책을 100회만 읽으면 돼요. 100번만. 그러면 어떤 것들도 들어온다. 반복. 반복에 대한 거. 반복해서 계속 읽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읽고 이해하고 하면은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 저하고 8주 끝나고 나면 1년 후에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이랬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야 돼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상담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하면은 진짜 작살 납니다, 진짜. 근데 왜 제가 상담 안 하겠습니까? 쪽팔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네. 쪽팔리니까 왜 안 쪽팔려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는 팔자에 달려있는 거죠. 자기의 품격이 더 중요하다면 품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난 통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통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어떻게 간다. 여러분들은 뭐 각각 다 다르겠지. 그러나 실전에 하려면 여기서 안전하게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좀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 참 내 거다 해가지고 지고 가는 거 이거 못 큽니다. 그거 좀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서 또 자기도 깨닫고 자꾸 공부하고 그러면서 영감도 만들고 자기 감법도 만들고 감법 딱 만들어가지고 야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그 이수구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니고 여기까지 내가 다 와가지고 가기를 해. 그래서 이게 우리 팔자술 책에서 우리 문자술 책에서 나와 있는데 팔자술 책에서는 이게 거의 마지막 거의 저술입니다. 좀 있으면 나올 레드북 이제 저술 외에 이제 마지막 저술인데 하여튼 그 물상 이제 처리하니까 자축 이제 자축만 나와봐라. 아시겠죠? 자, 자축이 나오는데 그 자축이 어떤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여자 사주다. 여자 사주가 무자일주다. 그리고 축이 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굴 좋아하겠어? 우리 언니, 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옷도 누구한테만 사줘? 자녀한테만 사주지 자기는 안 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또 어떤 여자가 너 아버지가 너 동생이나 언니 굉장히 좋아했겠는데 사랑했겠는데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자축합니까? 알지 내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이제 중점을 가지는데 조금만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자는 자축일 때는 여기 축이 형충될 때가 두려운 거야, 특히. 그러면 자수는 바로 입구한다고 했잖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형충하면, 두들기면. 그러니까 뭐 술이라든지 위라든지, 그제? 이게 두들겨주면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자일주 남자가 축대원을 맞았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그제? 축대운 중에 이게 깨질 때 돈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재산이 쥐야, 쥐. 나한테는 재물이 쥐라고, 쥐. 근데 그 쥐들이 시궁창으로 싹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돈이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잘 알죠. 자, 자축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자인.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인데 우선은 줄라시컬 페이틀리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축, 그 다음에 육합만 오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육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걸 딱 여러분 익히시면 육합을 실전에서 잘 운영하는 술사들은 정말 그 만에 하나를 찾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를.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페이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페이지. 컨텐츠 5페이지를 보면은
36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갑, 논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첨간들을 36구절 풀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했던 자축합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축합 한 다음에 인해합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인해합은 순서를 보면 33번에 있어요. 121페이지에 있죠? 인해합. 그죠? 그래서 121페이지 한번 봅시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 사주 보면서 각 글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내 팔자 이제까지 나는 내 팔자가 자기 팔자에 대해서 관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 관이라는 건 뭐 금방 깨지는 관이지만은 그래도 야, 내 팔자가 어떤가 해서 뭐 천필구술 여러분을 다 대입해 볼 거 아니야? 책을 찾아가지고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131페이지 121페이지.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흑백이 컬러가 있거든요. 컬러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좀 좋은데. 왜냐하면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그 컬러 베이스로 다시 한번 구입하세요. 나중에 한번 공부하시고 끝날 때쯤 해서. 여기 보면은 호랑이가 뭘 쫓고 있어요? 좌측에 우측에 멧돼지 한 마리 쫓고 있죠. 그죠? 벌써 게임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호랑이가 멧돼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호랑이가 멧돼지가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가 관심 없이 이렇게 안 있어요.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합이에요, 합. 아시겠죠? 쫓아간다.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멧돼지가 그 표범인데 표범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한번 달려들지? 공격하지? 네. 생태에서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호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여자의 우리 어머니가 내 남편을 중매장이가 소개할 때부터 어머니가 바로 달려들었어요. 야, 그거 우리 딸한테 줘라. 이래가지고. 바로 달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시키고 나서는, 저거 의사하고 저거 변호사라고 그래. 돈 좀 벌어주라 했더니 저거 별로 저거 재미없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사야 돼. 사위가 장모한테 그냥 쥐죽은 듯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씩 어떻게 반격을 해, 사위가. 멧돼지도 한 번 반격을 해요. 아시겠죠? 그 사이가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이가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한번 여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121페이지. 마주친 적도 없으며 더욱이 울음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었던 오늘날의 멧돼지는 녹음된 사람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혼미독산에 걸음아 날새라 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는 호랑이의 주식이다. 표범도 멧돼지를 사냥한다. 해는 인을 생하지만 자, 해는 인을 생한다 그랬는데 잘 한번 보세요. 해묘미 삼합이 뭐야? 목국이지? 네. 그렇지, 그지? 그러면 간목에서 볼 때 여기 뭐예요? 생지지. 그러니까 인이 해를 보면 어떻게 돼? 살잖아. 그러니까 봄한테는 뭐예요? 돼지가 주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36금수에 인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36금수도 공부하겠지만 호랑이, 범,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식록을 의미하는 거야. 식록. 거기서 생을 구한단 말이에요. 인의 입장에서는 해를 보는 게 어때요? 좋은 거야, 그지? 일단은, 그다음. 이는 해를 병들게 한다. 이것이 인해가 먼저 합했다가 종래 파하는 선합국파의 현상이다. 네. 자, 인해합은 항상 뭡니까? 선합, 국파. 처음에 합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깨진다. 이게 딱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이 책 전에는 우리 문화에서 명리 물상실적 57초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선합국파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책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36공수를 어떻게 적용하냐? 언제는 지고, 언제는 박쥐고, 언제는 제비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글자 관계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해 이러면은 호랑이와 멧돼지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화부파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프리카의 멧돼지는 사바나 생태계의 상층부인 사자와 표범, 치타 등의 주요 사냥감이다. 번식력이 높은 멧돼지는 보통 한 배에 5, 6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그중 생존하는 경우는 거의 한두 마리에 불과하다. 늘 숙명적으로 마주치는 맹수들의 공격 대상이자 이들은 멧돼지 새끼를 수시로 놀기 때문이다.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상파의 작용으로 간혹 돌발적인 반격이 있다. 자, 인해 파. 서로 상한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제 육파 작용 보면 인해파, 뭐 사신파, 막 이렇게 하면서 나쁠 때 육친의 덕이 없고 설명 마처리 돼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별로 맞지 않는 얘기고. 상파적이나 상방이 서로 당한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건 뭐다? 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원래 포테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계량하는데 여러분 지지 포테를 연산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6금수 동물 생태로 금방 파악하는 거다. 아시겠죠? 인해 합다. 인해 선화 부파. 아시겠어요? 자, 따라해보자. 선화 부파. 선화 부파.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술학 한번 가봅시다. 묘술. 자, 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12생초의 묘는 뭐야? 그 다음에 술은 토끼와 개네. 토끼와 개 이러면은 여러분 그 도사성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 성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 내가 36분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토사구팽이 있어서. 토사구팽이 있는데 토사구팽에서 제일 처음에 피해를 입는 건 뭐야? 토끼지. 토끼를 보면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는단 말이야. 막 달려든단 말이야. 이게 뭐야? 합이야, 합. 그제? 없고. 그 다음에 그거 토끼를 사냥해온 개 신세도 결국은 안 좋잖아. 팽당해가지고, 그죠? 솥에 끓이잖아요. 그죠? 묘수랍. 그 옛날에 그 박도사 쪽에서는 그 묘수랍을 부산에서는 뭐라 하냐면 지랄 같은 합이라고 부르는 거더라고. 그래서 왜 이게 지랄 같은 합이냐? 그럼 대답하고 그냥 사주에 묘수랍이 있는 놈들은 좀 지랄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묘수랍. 먼저 합했다가 그 다음에 합후 칠기라고 해요. 굉장히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돼요. 아시겠죠? 자, 묘수랍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면 야 묘수랍 몇 페이지입니까? 130페이지 탁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고 책을 그냥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일반 출판하지 않고 그냥 문화자체에서만 제가 여러분 클래스에만 나눠주는 책이기 때문에 좀 제 본인에게 그냥 불량한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아끼고 잘 버섯을 잘 삼아서 잘 해야 돼요. 몇 페이지? 32페이지? 자, 우리 선생님 한번 묘수랍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개를 풀어놓고 습석을 고를 경우 개가 고슴도치를 발견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 고슴도치. 묘는 고슴도치예요. 자, 묘는 토끼, 오소리, 고슴도치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토끼는 그 두 귀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현침의 물상, 이빨이 날카로워서 계속 갈아요. 오소리는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에요. 쥐를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이 고슴도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시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가시, 그러니까 바늘물상이야, 바늘물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늘이라는 건 우리 그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얘기 있어요. 딜레마. 고슴도치가 추워. 너무 추우니까 혼자서 외롭고 춥고 하니까 너무 겨울이 되니까 고슴도치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서로 껴안고 있으면 따뜻해지겠지. 그래가지고 옆에를 껴안았더니 서로 찔려가지고 상처만 입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 입고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일주에 우리가 그 일주론에 묘일주들 이거 다 고슴도치들이야. 정묘니, 신묘일주니,
여기 딱 오면은, 아이고, 이 고슴도치. 그러면서 뭘 떠요? 쇼펜하우어를 떠올렸는데. 고슴도치 딜레마. 이 사람. 일단은 와이프하고 한 번은 헤어지는 거예요. 분파 아시겠죠? 이거는 한 번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와이프하고 잘 살았다 해도 각방으로 산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한 번씩 저 집사람한테 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가정도 진짜 박살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명리 공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명리를 벗삼아 위안을 삼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야 내가 왜 일주일을 하냐 내가 이렇게 고슴도치였구나 내가 고슴도치에서 딜레마를 내가 갖고 있구나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근데 오늘은 왠지 그래도 내가 마음을 열고 집사람한테 한번 좀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식사나 한번 하지?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다니까 짜증나네 야이 씨발려나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야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참 동영상 찍는데 그차 이거 참 미치겠네 그래서 그래 뭐 또 이수가 뭐 컴퓨터라고 또 소리 나오고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고슴도치 딜레마가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지금 보이스 녹음하면은 자꾸 듣고 하면 가끔이, 이 사람 고슴도치구나. 그 선생님이, 이 사람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묘는 이제, 고슴도치구나. 고슴도치, 그지? 또 개, 토끼 이렇게 되는데, 묘수랍 이렇게 되면, 개가 고슴도치를 본 거야. 우리 이제 개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면은 갑자기 개가 막 쑥구자져서 탁탁탁대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막 만지고 막 냄새 맡고 하다가 끙 소리 내면서 놀래가지고 뒤로 훌쩍 뛸 때가 있어. 그게 우리 왜 그런지 저 자식이 왜 저러지 저게 우리 이렇게 하는데 저게 웬 지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고슴도치 발견할 때가 많아요. 고슴도치가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개는 고슴도치를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슴도치를 걔가 어떻게 처음에 뭐야? 좋아해. 보면 신기해가지고 막 달려든다. 이걸 뭐라고? 합. 이제 여러분 합을 좀 잘 이제 드셔야 되지? 합한다. 묘하고 술하고 만나면 금방 합해. 자, 한번 볼까요? 경술일주가 묘를 봤다. 이러면은 우리 엄마가 내 집사람하고 어땠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진짜 며느리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나도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막 어머니 했었고 뭐 서로 요리하고 있고 뭐 들락날락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합. 우리가 그냥 금방 합해. 소개시켜줘도 엄마가 벌써 마음에 딱 들어.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걔가 고슴도치를 탁 물어보니까 어땠어요? 찔렸죠? 그럼 펄쩍 뛸 거 아닙니까? 응? 아니, 그렇게 마음에 들고 이러던 애가 결혼 딱 하고 나는데,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줄 아세요? 딱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헉 하는 거지. 묘수라. 붙이기 아시겠지? 그냥 팔자대로 갑니다, 팔자대로. 근데, 세상사가 팔자대로 가는데 팔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팔자대로 간다 소리를 자꾸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도 닦고 산에서 도 닦고 공부하고 가족 독병교치고 일심 정진해가지고 뭐 20년간 톡을 기도하고 신한통 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 3년 전에 어쩌고 이 사람의 부인이 미국 가서 어쩌고 다 보여. 통화가 아니라 신한통이 열렸다고 이제 그런 신한통이 열린 사람 한번 찾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문제는 뭐냐? 지가 그 다음날 죽는 걸 모른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가 정답입니다. 네 자신이 나가라. 네 자신이나. 네 자신이 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파밖에 왔습니다. 공부밖에. 죽기 전이고 공부하고 자꾸 팔을 바라봐야 알지. 이게 무슨 뭐 좋기도 되나 이게. 근데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상 대치라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일 기도 들어가세요. 다 끊고 모든 거 끊고 그냥 천일 딱 톡을 파고 기도 딱 하고 나오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100% 부자 됩니다. 왜 되는 줄 아세요? 천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상대체해가지고 천일 동안 쌓였던 게 한 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물상대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여자하고 만나서 섹스를 했다. 그 득죄입니다. 여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속 잘랐단 말이야. 잘라가지고 다 세빙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면. 그럼 10년간 기도하면 10년간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면은 일시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물상대체가 그런 거예요, 물상대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만 했다. 그 공부만 하면서 그냥 고독하고 공부했다. 고독 물상을 다 채우면서 일시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상대체에서 그런 것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물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개는 고슴도치의 존재를 잘 알아낸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묘술합의 물상이다. 묘술의 합이나 진유의 합은 결국 끝이 좋지 않다. 서로가 다 부정적인 기운을 받기 때문이다. 토사구팽은 묘술의 합토질기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다. 묘가 술을 보면 곧 무덤이 되고 술도 묘를 합한 다음에는 욕폐하기 마련이다. 자, 을이 술을 보면은 인묘, 묘지예요. 음성에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술토는 병화, 무토는 묘를 보면 욕폐죠, 욕폐. 생욕할 때 욕, 아시겠죠? 욕폐, 이렇게 얼마나 그 합이 조합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묘술합이 안 좋은 거예요. 자축합, 묘술합, 인해합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바보. 그 다음에 이것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도 실전에서는 잘 못 풀어요. 실전에서 잘 풀려면 동물물상을 빨리 여러분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토사구팽 성어 잘 아시고 그다음에 견토지쟁 걔하고 그 옛날에 그 동갑준이하고 그 저기 막 제일 빠른 개하고 한자로하고 제일 빠른 토끼, 제일 빠른 개, 누가 이길까 해가지고 토끼가 계속 도망가고 개는 계속 쫓아가려고 하다가 둘이서 어떻게 됐어? 지쳐가지고 쓰러졌잖아. 그래가지고 갔다가 정부가 그냥 농부가 그냥 두 마리 다 가가지고 잘 먹었다는 그 일화 있잖아요. 그죠? 토끼하고 둘 다 어떻게 돼? 둘 다 손해. 둘 다 합해가지고 손해. 우리가 원수가 어디서 나지? 은인한테서 나잖아. 은인이 원수가 되는 조합이 묘술. 서로 좋았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똑같아. 저기 개띠가 말이야. 토끼띠를 보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옆에 무당한테, 여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무당, 묘술하기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개뿔 좋기는 처음에 확 좋아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둘 다 상처 어마어마하게 입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견토지쟁은 전국책의 재책에 나오는 말로 개와 토끼의 다툼이 서로에게 무익한 결과를 가져온 사파에서 유래됐다. 한자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였고 동곽주는 천하에서 가장 빠른 토끼였다.
어느 날 한 자루가 동각중을 잡으려고 뒤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쫓고 쫓으며 수십 리에 이르는 산 기슭을 3바퀴나 돈 다음 다시 높은 산꼭대기까지 5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오느라 쫓기는 토끼도 쫓는 개도 마침내 둘이 다 기운이 빠져 죽고 말았다. 때마침 그것을 지나던 정부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개와 토끼 2마리를 거저 얻어 가지게 됐다. 예. 자, 이제 자축합, 인해합, 인해는 뭐죠? 선합, 우파. 따라해보자. 선합, 우파. 요술은 합후, 질기. 합한 다음에 서로 굉장히 서로가 질시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선합, 우파, 합후, 질기 이런 말은 우리 이술 문화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술을 가르쳤다거나 이술한테 배웠다 이러면은 합후질기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이게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그거 아시겠죠? 아니면 뭐 줄라지컬 페이틀리즘을 아냐고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게임 끝난 거고 아시겠죠? 도대체 사주책의 줄라지컬 페이틀리즘이 뭐냐? 제가 생각해도 책 제목도 심하게 팔자술 필살기까지는 그런 데로 좀 귀여웠어요. 제목이 그죠? 뭐 팔자술 파이널 블로그까지 좀 귀여웠는데 근데 이게 줄라지컬 페이틀리즘 이거 뭐 굳이 우리말로 하면 뭐 동물 사주학 이렇게 되는데 제목이 너무 가벼워져 버리잖아요. 뭐 동물 생트로 본 사주학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앞에 책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원샷 원킬이죠? 원샷 원킬의 그 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데 팔자를 탁 보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찍어서 구구절절을 얘기하지 마. 너는 성격이 고집이 세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말이야. 어? 야 사주 딱 보고 눈에 딱 힘주고 딱 보면서 한 놈 갔어. 딱 이렇게 누가 갔지? 하나 물로 빠져 죽었어. 딱 뭐야 이게 딱 이렇게. 왜 그러냐? 여러분 또 같이 도반이나 하는 사람한테도 한번 왜 그러냐? 야, 고슴도치잖아. 고슴도치가 뭐야? 막 또 이럴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묘술합하고 진유합은요, 묘수합하고 진유합은 합후질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포태조합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묘지와 욕폐지의 관계예요. 묘지와 욕폐지의 관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유 이러면은 진 이러면은 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앞으로 진 이러면 용이고 그지? 유는 닭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36금수에서는 진 이러면 이거 거의 물고기로 보면 돼. 아시겠죠? 유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카이트가 솔개로 보면 돼. 솔개. 수리가도 물어보죠. 수리, 독수리. 아시겠어요? 수리. 물수리, 물에서 물수리, 독수리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맹금류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용은 우리가 아주 성스러운 동물인데 뭐를 짓는다고 얘기하지? 조화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화. 그지? 만물의 조화. 근데 물고기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동물이에요. 성경에 예수가 뭘 잡아가지고 5,000명 다 먹였어요. 물고기 잡아서 먹였잖아요. 벌써 딱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포스가 있는 거잖아요. 기적 아니야, 기적. 이게 지금 기적 아니야, 이게. 물고기. 그래서 아시겠죠? 진유합, 이건 뭐냐면은, 물수리가
딱 고기 딱 보면은 확 가서 낚아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낚아치는 거예요. 고기 보면 무섭게 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옆에 그림 한번 두겨보세요.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이거 독수리가 참치를 한 마리 들고 있죠.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상황이 어때요? 깝깝하죠, 그죠? 노찬이 이 엄청난 낚시꾼들이에요. 이 수리가 한 판에 원샷 원킬하는 놈들이야. 그 밑에 보면은 그거 좀 괜찮지. 그게 한 마리가 어디 있어요, 설계가. 고기 한 마리 잡았죠, 그죠? 그런데 이 두 그림이 사실은 물고기가 작살난 그림인데 둘 다 사실은 이 그림이 좀 피곤한 그림이야. 잘 보면은 하나는 원래 솔개가 물가까지 가가지고 먹이를 먹을 일이 없어요.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물고기라도 잡아먹고 있는 거라니까. 두 번째 그림이. 첫째는 뭐야? 고기를 보니까 이 독수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야. 합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탁 가가지고 딱 합해가지고 들었는데 그 다음이 피곤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상처를 입는 거야. 진유합이. 아시겠습니까? 진유합 불량증. 자, 진유합 팔자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경진, 유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내 형제 하나는 나는 우리 엄마하고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는 내 동생 때문에는 내 형이나 내 동생 때문에는 마음을 무척 상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 형이나 동생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형제 중에 어머니랑 궁합이 너무 안 맞는 형제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너무 안 맞잖아. 그제? 벌써. 이 자식이 벌써 엄마를 말 듣겠어? 엄마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엄마가 회초리 들면 이게 회초리로 맞을 놈이에요. 이게 술인데 지가 오히려 회초리를 뺏어가지고 난리를 치길 놈 아니야. 이게 궁합이 안 맞는다. 아시겠죠? 네. 자, 진유합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신합 한번 볼게요. 1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신은 합이기도 하고 사신파기도 하고 사신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형으로 일단 분류를 했는데 사실 6합이 되는데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유혈모기. 우측에 보면은 뱀이 있어요. 뱀이 들고양이의 모기가 됐어요. 자, 신은 우리가 36마리 36금수를 12지에 벼를 때 벼르다라는 말은 분배해서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분배해서 넣을 때 고양이가 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숭이, 우리 잔나비가 원래 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긴팔 원숭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고양이하고 원숭이가 신이에요. 신하고 사는 우리 뱀이잖아요. 그죠? 사신 이러면은 고양이가 뱀을 먹는 형상이에요. 그럼 먹는다. 뱀이 있는데 고양이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건 뭐지? 들고양이가 합하기 때문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합해서 모든 것은 그 합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합이 없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문제는 합에서 일어나요. 자, 6합에서 일어나거나 3합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암합에서 일어나거나 그래요. 암합이 크기는 우리 여기서는 인이라고 표현해서 끌인자로. 예를 들어서 인자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글자는 아무 사이가 없을 것 같지만 인중무토하고 자중계수가 합하지. 그러니까 인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합해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문제가 나타난 거야. 내가 어떤 여자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저 여자하고 나하고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만났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고 서로 거북물이가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어떤 완성된 사랑이 하나 있었다고, 그냥 그런저런 아름다운 사랑이 얘기 하나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랑 외에 이면에 감추어진 한 여자한테 상처를 주고, 한 여자는 막가게 하고, 한 여자는 등을 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등을 치든 마지막에 하든 다 어떻게 합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랑을 끊어라. 끊으면 되잖아. 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끊으면 되는데 왜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끊으라 이런 소리를 또 하냐? 아니, 그게 이제 선거예요. 무슨 말을 세워요. 니나 끊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그래서 우리 다 끊어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거든. 끊으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또 합했잖아요. 대단한 모순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영리가 최고예요. 야, 씨야 원래 이런 거다. 야, 너 그러냐. 어쩌겠다. 앞에서 얘기하고 합의에 의해서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아시겠죠? 사진형인데 그 167페이지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고양이가 쥐를 즐겨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상식이다. 보통 흥미의 대상으로 쥐를 잡는다. 고양이는 메뚜기나 지렁이를 훨씬 더 잘 먹는데 지렁이가 사예요. 아시겠죠? 자, 사에는 뭐야? 뱀, 또 뭐? 지렁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39선을 익혀 놓는 겁니다.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그래서 고양이가 지렁이를 잘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렁이.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밑에는 그림이 좀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데, 뱀이 오히려 뭘 하고 있습니까? 원숭이를 잡은 겁니다.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통째로 감싸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사신형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사가 신을 해치기도 하고, 신이 사를 해치기도 하죠. 아까 보면은 둘 다 상처를 입거나 또 하나가 좀 당하거나 이러는데 둘 다 이거는 잡아먹히고 참 무섭죠. 그래서 이게 형입니다. 형. 둘 다 당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는 신에서 병이 듭니다. 이 병화는. 그 다음에 신금, 금은 사유축할 때 사에서 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사신형 이러면 사가 좀 불리한 결과를 보기 쉽다. 지렁이나 뱀이 좀 불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고양이나 원숭이도 당한다. 그래서 상이기 때문에 물상을 나타낸다. 뱀이 원숭이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6칸만 오늘 공부하는데, 자, 오미 하나 남았죠, 그죠? 이렇게 자축하고 오미는 사이가 괜찮은 합이에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아시겠죠? 요 인해하고 사시는 선합, 후하. 아시겠죠? 요 두 개는 어떻게? 합후, 질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합후질기 한단 말이야, 둘이가. 요 두 개는 합후질기하고, 아니, 벌써 아까 이제 그림을 한번 연상해보자. 이건 아까 분당 공원에 있는 조각상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내는 뭐야? 호랑이가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대체로 멧돼지가 주로 당하지? 여기서 누가 주로 당했어? 지렁이가 주로 당했지? 하나는 생하고 하나는 병드는 조합이에요. 이게. 생병물살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 다 상처를 입어요. 아시겠죠? 토사구팽. 응? 견토지쟁. 그 다음에 진유압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수리가 물고기를 잡는데 굉장히 버거웠잖아요. 그죠? 그림이 이렇게. 오미압만 이제 하나 하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미압 되어 있습니다. 자, 오미압 한번 보는데 그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 앞에 보니 그 앞에 그림은 염소 곶하고 그 다음에 양하고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앞으로 오는 말도 있는데 사슴 아시겠죠? 자, 사슴 오하는 사슴인데 오하가 우리가 가장 큰 양의 그림이지. 양 병화 아니에요. 병화 최양이잖아. 그래서
병화의 동물도 사슴이에요, 사슴. 그러니까 우리가 군주를 뭐라 그래? 태양이라고 그러잖아. 하나의 태양, 하늘 아래 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천재의 자리를 놓고 왕의 임금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걸 뭐라 그래? 중원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원에서 사슴들이 싸운다고 하잖아.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슴 싸움이 무서워요. 사슴이 우리가 그 눈망울이 예쁘고 그냥 순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슴이 암사슴을 놓고 싸우면은 가장 치열해요. 둘이서 뿔을 부딪혀가지고 뿔을 꺾고 지랄 떨다가 피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과에 그냥 핏물과 범벅을 만들면서 둘이서 그냥 자빠지는 게 사슴 싸움이야. 그래가지고 형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무오일주다. 무오일주가 올해 태어났다. 이런 뭐야 이거? 인수의 형이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하고는 장난 아니게 다툰 거예요. 무슨 불상 문제든지 이렇게 그렇게 나타난다고 오형 아시겠죠? 오는 사슴이에요. 어쨌든 사슴. 그러니까 사슴하고 그다음 미는 양이잖아, 그죠? 사슴하고 양 이거는 다투는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양들이 노는데 염소들이 있는데 사슴이 그냥 다가가요, 그냥 합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물상을 짓는단 말이야. 평화로운 물상. 야, 이게 많이 다르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르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자,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 하나 축은 붓고 이렇게 하면 붓고 축은 붓고라 그래요. 축은 붓고 미는 뭐라 그러냐면 남고 그래요. 남고. 자, 우리 수고, 화고, 목고, 그 다음에 금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근데 남고, 붓고 이런 말은 안 배웠잖아요. 그죠? 이건 남고라 그래, 남고. 남고인데, 남고에는 뭐가 입고되냐면 오화가 입고돼, 오화가. 수고에는 뭐가 입고돼? 자수가 입고돼. 언제 입고돼? 형충될 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모일주가 있다. 이모일주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모일주가 남자인데 오가 뭐야? 처지, 그지? 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시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내 처와 자식이 어때요? 합해가지고 평화로운 물상을 짓잖아. 처자식이 사이가 어때? 좋잖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축으로 탁 치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 1, 2 들어가지? 남고로 들어가잖아.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내 처가 자식한테로 갔다.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기록이 아파. 그렇지. 기력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처자식이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미토가 뭐야? 기력이에요, 기력이. 자, 따라해보자. 미토. 기력이. 미토, 기력입니다. 자, 미토, 기력이에요. 그래서 자수가, 예를 들어서 자가 언제는 지고, 언제는 박쥐고, 언제는 제비고 정해진단 말이야. 자축 이럴 때는 지야, 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잠이 원진 이럴 때 자수는 뭐야? 제비야. 그리고 요건 뭐야? 기러기야. 제비와 기러기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연안대비. 제비가 강남으로 가면 기러기는 강북으로 오고, 기러기가 강남으로 가면 제비가 강북으로 오고. 그걸 연홍지탄이라고 해요. 서로 안 만나죠? 그러면 이 자미의 관계가 가장 서로 소원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팔자에 자미가 있으면 벌써 기러기, 제비가 있기 때문에 육친 간에 서로 소원한 육친 관계가 있단 말이야. 해당 육친이. 서로 볼 일이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미론전은 지금 나중에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알 필요 없고, 어쩔 땐 제비가 어쩌는데, 미토는 기러기예요, 기러기. 그래서 오미합 이러면은 첫째는 사슴과 염소의 관계로 봐도 되고요. 아시겠죠? 또 오미를 말과 기러기. 말하고 기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마홍주. 홍.
큰 기러기를 우리가 뭐라고 홍이라고 합니다. 홍곡. 홍곡의 뜻은 큽니다. 예? 여러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자라고 하고 선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두루두루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꽤 하는 사람을 우리가 통인이라고 해요. 통인이 되면 선생짓을 좀 할 수 있어요. 두루두루 내가 아니까.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위가 문인이야, 문인. 문인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글을 쓰고 지을 줄 아는 사람을 문인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 이 사주학계 여러분, 문인은 여러분 찾아보는 게 거의 불가합니다. 통인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선비나 유생명은 있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문장을 짓고 텍스트를 만들고 사통팔다 막힘이 없고 사람을 수련할 수 있으면 그걸 홍류라고 합니다. 홍류. 최고의 선비 명칭입니다. 홍류. 홍류가 아시겠어요? 홍국의 뜻은 크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미 이러면 마홍주비라 그래가지고 어떤 성어가 있냐면 말은 어떻게 달리고 기러기는 어때? 멀리 난단 말이에요. 엄청난 발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하고 기러기하고의 실제 그림을 내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말 그림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 궁뎅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러기 궁뎅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힘찬 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아시겠어요? 야, 이거 팔자에 오미가 있으면 이 물상을 딱 떠올려가지고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미육합은 있는 게 어때? 좋은 거야. 평화로운 물상을 지으니까 안티한 물상을 지으면서 그지? 육친관계도. 그 다음에 어때? 힘차게 건전하게 발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주를 탁 열어가지고 오미합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고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축합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아니야. 거기는 문제가 나타날 요소들이 있지. 근데 오미합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하나가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축합은 예를 들어서 무잘주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고 오미합 같은 경우에는 육친끼리 서로 합쳐버리기 때문에 내 가족끼리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축, 오미 이거는 북고 남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북고 남고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미 팔자에 자축이 있는데 미가 있다던가 오미가 있는데 뭐 술이나 축이 있다던가 이러면 사주는 조진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자 우리가 입구물이 충출된 사주라고 해가지고 형출된 사주라고 해가지고 이미 자수나 오화는 잃은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수가 죄다 이러면 죄는 이미 가라앉은 거야. 이 사주는 언제든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관이다 이러면 관록이 식록이다 그러면 식록이 이게 불리한 거야. 자축까지는 괜찮았어. 그냥 오미까지는 괜찮았는데 북고나 남고를 형충하는 글자가 같이 있으면 팔자가 파란만장해진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배우는 게 사실은 그 화장실 굉장히 되게 고급단인 겁니다. 고난이 된다고 하는데 별로 어려운지도 모르겠죠. 들어보니까. 네? 원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낫습니다. 가불병 정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상 시작하는 건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질문 자, 우리 노래 갖다 하죠. 질문 없어요? 네. 퍼펙트 했어요? 네. 뭐 질문할 게 더 이상 없나, 그냥? 너무 퍼펙트 해가지고. 지금 합을 말씀하셨는데, 격합은 주로, 이격된 합은 어떻게, 그건 격합이라고 그럽니까? 우선 이격된 글자가 이격되어 있는 것은 합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나 잠재적인 합으로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운에서 합이 되는 것은 이격의 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운에서는 어떤 글자고 대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말 하나 배웠지만 모든 그 지지의 조합을 다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합에 중점을 두지 않고 우선 첩대에 있는 글자에만 중점해서 원샷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어도 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자축이 떨어져 있으면 중간 글자를 춤으로 깨고 나가면은 합의 작용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하지만 그 합을 무시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자축하실 때 네가 왔을 때 잘 맛있는 걸 보면 네가 아니라 잘을 충하는 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상당 많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자수는 바늘을 두려워해. 자수는 정말 바늘을 싫어해요. 바늘은 현침의 글자예요. 자수는 오, 묘, 미, 신, 이거 보면 자수는 죽어요. 그냥 자수. 예를 들어서 쥐덫이나 이런 거 치는 물상이 다 좌우충이는 게 치는 물상이거든. 찌르고 찔리는 물상이고, 우리 우리가 영어 표현과 관련된 학자지만 badge in the belfry 이런 말이 있어요. badge in the belfry. He has badge in the belfry. belfry라는 거는 종탑이거든. 뾰족한 종탑의 안에 사는 박쥐라는. 종탑 안에 사는 박쥐가 정신 나간 놈이 그 음산하고 묘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야, 너 종탑 안에 사는 박쥐 몇 마리 갖고 있다. 이 표현이 he has badge in the belfry 이러면은 저놈 막 갔어 이 뜻이에요. 또라이가 된단 말이에요. 바늘을 찌르면은 골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는 좌우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수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badge in the belfry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하고 책을 또 공부한 걸 또 복습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내 사주 갖고도 맞춰보고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틀려간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 내 사주가 36금수로 보니까 이제까지 내 사주가 팍팍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참 괜찮은데 다음 선생님한테 강의 들어보니까 또 완전 맛이 나는 사주다. 왔다 갔다 나와요. 이걸 계속 겪어야 돼요. 계속 겪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지식체계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다 싸가지고 버려주시고 한번 없습니다. 후진 지식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강의 계속 진행하면서 이 클래스가 서울 클래스입니다. 제가 서울 클래스이기 때문에 조금 인원들을 좀 더 추원될 겁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 클래스가 있고 분단이 이제 클래스가 있고 해서 한 4개 정도 클래스가 이제 운영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 좀 인연을 좀 잘 해서 제 교육을 앞으로 저한테 좀 교육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점점 문턱을 낮추면서 그 대규모 강좌로 갈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안내해줘가지고 자꾸 좀 동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규모 강좌가 아니면은 다시 예전같이 문화강좌로 다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협조해 주시고. 여기 우리 송인경 씨가 좀 일어나봐. 여기가 제 2001년도 1회 문화입니다. 서울군대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좀 협조 구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송경 씨한테 항상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처를 좀 받으시고요. 우리 그 대각선에 이제 계신 분, 그 선생님이 이 반을 그냥 이끌어 가시는 그냥 반장님으로, 회장님으로 일단 해서 또 커뮤니티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클래스가 이랬습니다. 독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대대합,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낮축하게 대대에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회장님을 해가지고 그 클래스를 교통하도록 유진하도록 그렇게 이유 있으십니까? 제가 책이라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항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저하고 공부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줄라지컬 페이트리지만 딱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강론인데 이것만 딱 되면은 발전소 실전에서는 납니다. 진짜.
그럼 여지껏 좀 공부했던 거 용신 뭐 어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올드 버전이죠. 뭐. 여러분 지금 영신 공부하는 건 다 2001년도에 나왔던 적천수 써머리 최저술의 그 판인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실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그 용신 잡아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 반 맞고 반 틀립니다. 정확한 용신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난조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팔자수는 기하하고 입법 체계로 되어 있는데 기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입법만 그 공부하면은 죽도밥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인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불병증을 알았잖아요, 덕분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가불병증부터는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소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축인묘도 알고 대충.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학문이고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릅니다. 저한테 듣는 게 저하고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뭐 또 딴 데 가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팔자를 먼저 공부하고 이 중에서 보면은 저 친구 참 먼 길을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잘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다른 제 직계 문화들보다 더 운이 좋았다. 요 타이밍에 만난 것이 참 좋다. 왜냐하면 문화를 가르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또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우리 문화들은 해야 선생님 실전 통역이 안 가르쳐 주세요. 이런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체계적으로 쭉 가르쳐 오기 위해서 했는데, 심지어 문화들한테 우리 선생님은 학자시고 술사는 아니다. 학자로서 제일 대단하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저는 실천 술사 중에 제 술사입니다. 제가 원래 학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니까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베이스를 원래 먼저 쌓고 그다음에 술기를 공개할 때거든요. 술기가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난 겁니다. 학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예전에 자료들도 있고 책 서술들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것마다 공부하면 됩니다. 자습하면 됩니다. 여기에 학문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베이스가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도 잊지 않고 이수명의 좀 진가들은 제대로 딱 익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예.